네, 오늘의 굿닥터 바로 소개해 드립니다. 한국인의 척추 건강 지킴이 최고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지금 비가 오고 있는데 눈이 온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첫눈 오고 엄청 미끄러웠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저번 주에 안 그래도 눈이 조금 온다고 했었는데 굉장히 많이 너무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와가지고. 저는 그러면 다음 날 꼭 걱정이 돼요. 아, 내일 미끄러져서 넘어져서 다치신 맞아요. 분들 많이 오시겠구나 예. 이런 걱정도 하고, 오늘도 사실 지금은 비가 오고 있지만 이따 또 저녁에 눈 예보가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또 다음 주 주말 사이에 이제 또 편찮으신 분들이 오실 수 있겠구나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아무래도 빙판길이나 이제 단순히 이제 미끄러질 뻔 하더라도 이제 허리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고요. 특히 이제 어르신 분들은 가다가 넘어지시면 이제 큰일이죠. 굉장히 크게 다치실 수가 맞아요. 있고, 예. 이제 완전 허리로 떨어지거나 엉덩방아만 찧어도 이제 꼬리뼈라든지 척추 골절 같은 게 일어날 수가 있고요. 또 고관절 같은 데도 잘 다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늘 안 넘어지도록 조심하셔야 되고, 신발 같은 것도 좀 덜 미끄러운 거 챙겨 주시고, 혹시 만약에 넘어지신 다음에 하루 이틀이 지났는데도 굉장히 많이 아프시다면 네. 골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병원에 꼭 찾아주셔야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좀 차차 나아지면 되는데 다음날 더 아프고 이런 안 좋은 증상들이 있다면 혹시나 골절이 아닌지를 꼭 좀 의심해 보시고 바로 병원에 가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주제가요. 허리 통증에서 뭐 엉덩이, 다리 쪽까지 이어지는 통증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허리 통증부터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허리가 아프면 우리가 보통 이제 움직이기가 힘들죠. 몸을 지탱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척추가 이제 인체 중심이라고 하지 맞아요. 않습니까? 예. 이제 아파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처음에 이제 허리가 아프기 시작하면 움직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다가 이제 연세가 더 드시고 하면서 나중에는 허리는 좀 이제 적응이 나아졌는데 엉덩이나 다리 쪽까지 이제 방사통이 온다 이렇게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것은 이제 결국은 척추 디스크라든지 후관절 같은 질환이 생겼다가 디스크가 이제 진행이 되고, 이렇다 보면 이제 척추관 협착증, 이제 신경이 좁아지는 척추관 협착증이 생기게 되면 이런 엉덩이나 다리 통증까지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런 허리 통증이 왜 생기는지 저희가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상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한번 네. 그 구조를 좀 비교를 해볼까요? 그림 보면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떠한 원인이든 간에서 이제 안쪽에 있는 척추 신경이 좁아지는 걸 저희가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하는데요. 네. 간략하게 이제 그림으로 소개드리면, 이제 정상인 경우는 이제 이쪽이 앞쪽입니다. 앞쪽에 이제 디스크, 이제 섬유륜이라는 디스크의 이제 껍질, 그리고 안쪽에 이제 수액이라는 말랑말랑한 이제 덩어리가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한테 이제 찹쌀떡이 딱딱하다고 생각하세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겉에 있고 그 뒤쪽에 이제 신경 줄기와 이제 가지가 이렇게 나간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이제 어떠한 노화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디스크도 이제 생기고, 뒤쪽에 이제 추후 나오지만 인대가 두꺼워진다든지 뼈가 두꺼워질 수가 있어요. 이러한 원인에 따라서 척추관이 좁아지면서 척추신경이 눌리게 되면 이제 그런 증상들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네, 드리면, 다음 그림 볼게요. 이건 그래서 이제 요건 이제 단면으로 이제 단면. 분류되는데, 네. 그래서 원인을 보통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앞쪽에서 디스크가 이제 튀어나옵니다. 팽윤이나 돌출이라고 보통 많이 하고요. 그래서 돌출이 돼서 직접적으로 신경이 눌리고 있고요. 두 번째, 이제 V자 모양으로 이제 MRI 찍어보면 까맣게 보이는 황색 인대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20대 이럴 때는 두께가 한 3mm 정도 되는데요. 이제 연세 드신 분들, 협착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오시면 1cm가 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이게 석회가 돼서 딱딱해지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황색인대 비후 때문에 되는 경우. 그다음에 네. 세 번째는 이제 후관절, 척추에도 관절이 있습니다. 관절, 후관절, 햄버거 모양 같다고 말씀드리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무리가 가고 점점 커지면서 이 장소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좁아지게 되면 이제 그런 증상이 발생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증상이 왜 생기느냐? 이제 보통 1번은 이제 신경의 혈류가 감소합니다. 좁아져 있기 때문에 혈액 순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다 보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 걷다 500m, 100m 걷다 보면 아프시면 이제 앉아서 쉬어서 이렇게 허리를 구부리시는 게 이제 그게 넓히기 위해서인데, 그런 혈류가 감소하는 경우. 두 번째, 어쨌든 신경의 수로가 좁아져서 뇌척수액이라는 흐름도 이제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이제 점점 더 심해지면 세 번째, 여러 가지 좁아진 요소들이 신경을 직접적으로 압박하기 때문에 신경 손상까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되면 영구적으로 손상이 남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늦지 않게 병원을 찾아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허리가 아플 때 왜 우리가 걷기 힘들어지는지 허리의 구조적인 부분을 좀 살펴보면서 저희가 설명을 들어봤고요. 이제 MRI 사진을 한번 좀 비교를 해볼게요. 정상인 경우와 문제가 있는 경우 MRI 상에서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죠. 네, 이제 단면으로 준비했고요. 네. 이제 사람을 이제 횡적으로 이렇게 잘라놓은 모습입니다. 네. 아까 설명드렸던 앞쪽에 이제 디스크입니다. 이제 섬유 있고 이제 보시면 여기 살짝 오목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신경을 싸고 있는 막과 이제 점점점 있는 것들이 신경 다발들입니다. 신경 다발들이 있고 안에 하얀색은 정상적으로 흐르는 뇌 척수액이에요. 그렇고 왼쪽, 오른쪽으로 신경근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런 게 정상이라고 한다면 이쪽에 이제 협착증 MRI는 보시면 딱 보기에도 하얀색이 되게 부족해 보이시지 않으세요? 예, 좁아졌어요. 이게 이제 신경관이 네. 좁아졌는데 이 원인들이 앞에서 디스크 돌출이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황색 인대가 양쪽 V자 모양이 굉장히 두꺼워져 있죠. 네. 왼쪽 사진에서는 2, 3mm밖에 안 돼서 굉장히 얇은데 여기서 굉장히 두꺼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관절, 뼈랑 뼈 사이가 이제 이런 관절인데요. 이거 보시면 하얀색 보이시죠? 이렇게 네. 뭐 무릎에 물 찬 것처럼 뒤에 관절이 커지면서 안에 이제 그런 조직액이 고인 겁니다. 이런 세 가지 소견이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이제 요거 이제 그리고 이제 단면이었고. 단면이었고 요건 이제 조금 더 알기 쉽게 왜냐하면 사실 저희가 알기 쉽게 늘 설명을 드려서 풀어서 하지만 이제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맞아요.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딱 봐서 아, 나는 협착증이에요 아니에요 아실 수 있게 한 게 이제 이런 마이엘로 MRI, 신경줄기 MRI라고 하는데요. 왼쪽은 이제 정상인 분 사진입니다. 보시기에도 이제 수로가 잘 흘러나가고 맞아요. 신경근도 잘 빠져나가고 있는데 협착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이제 방금 단면 보여드렸던 부위를 찍어보면 이렇게 끊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르신들이 보시기에 이제 그거 한 커트 보여드리고 요거 딱 보여드리면 이제 이해가 확실히 되시죠. 물론 여러 개가 끊어져서 심한 분들도 계시지만 이런 분들은 이제 한 군데만 이렇게 많이 좁아져 있기 때문에 네. 저 부위를 집중해서 치료하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정상인 경우와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 경우 저희가 MRI 사진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오래 걷는 게 좀 힘들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외에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저희가 척추관 협착증을 좀 의심을 해봐야 될까요? 네, 이제 단순히 허리가 아픈 초기에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그럴 때는 협착을 의심하지는 않고 점점 진행하시게 되다 보면 대부분 첫 증상은 이제 다리, 나 엉덩이나 엉치라고 많이들 하시거든요, 어르신들. 엉치가 아프거나 다리까지 저리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가시는 거리가 짧아집니다. 이제 걷다 보면 처음에는 나는 버스 정류장 2개 정도는 걸어도 괜찮았어. 아니야, 뭐 어느 정도는 괜찮았어 했는데 이제는 집 앞에 있는 시장 가는 것도 조금 어려워졌다 하면서 제가 이제 뭐 거리로 얘기를 하는데 되게 이제 어르신들께는 뭐 얼만큼 가세요? 집 앞에 슈퍼 정도는 가세요? 시장까지는 가세요? 뭐 이제 여쭤보면 이제 500m도 못 걷겠다. 100m 점점 심해지면 정말 100m도 못 걷고 500m 가는 동안 한 2-3번 쉬었다 가셔야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고 그 심해지면 이제 방사통까지 일어날 수가 있고요. 오르막길보다 좀 내리막길 가실 때 증상이 조금 더 심한 편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지속하시다가 이런 일들이 생기다가 좀 증상이 있는데 사실 병원에 가면 무섭다고 안 오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맞아요. 그러다 보면 점점 진행이 되고 신경 손상까지 일어나게 되면 이제 감각이 떨어진다든지 다리가 무뎌요. 그다음에 찌릿찌릿하고 이상한 느낌이 들고 막 시린 느낌이 드신다 이런 얘기를 하신다든지 심하면 근력 저하, 발목이 이렇게 처집니다. 막 처진다든지 다리를 쓰기가 힘들고 거기서 더 나아가면 이제 대소변 장애까지 일어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렇게까지 되면 사실 이때 가서 수술을 하더라도 좀 늦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소견들이 있다면 4번 같은 증상이 있기 전에 맞아요. 얼른 병원에 찾아오셔서 전문의와 상담하시는 건 특히 중요하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협착증을 좀 의심해 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런 내리막길이 좀 유독 걷기가 힘들고 신경 압박으로 인한 다리 아래쪽으로 방사통이 있거나 또 걷다 쉬다를 반복하게 되는 이런 증상들이 있다면 반드시 협착증인지 아닌지 한번 가까운 병원에서 검사 받아보시고 적극적으로 좀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런 걷기 힘든 증상이 있을 때 꼭 협착증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대개의 경우는 협착이 많고 이제 협착증이 제일 확률이 높죠. 확률적으로. 저는 이제 환자분들께 네. 이제
협착증이 가장 확률이 높아서 그걸 먼저 검사를 하는데 네. 다만 이제 제가 진찰을 해보고 환자분 문진을 해서 여쭤보고 했는데 이거는 협착보다는 다른 질환일 수도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감별 진단이 필요하고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소개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첫 번째는 이제 혈관이 좁아지시는 분들이세요. 저희가 이제 심장으로부터 이제 복부 동맥을 통해서 다리까지 혈관이 가는데 그런 동맥들이 이제 좁아지는 경우에 그것도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걸 혈관성 파행이라고 합니다. 네. 결국 파행이라는 건 걷다 보면 이제 통증이나 저림 등이 와서 쉬었다 가셔야 하는 걸 하는데 조금 차이점, 간단한 감별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척추에 의한 협착은 가다가 단순히 멈추는 게 아니라 허리를 약간 구부려서 넓혀줘야 증상이 개선되는 경우가 많아서 좀 앉았다 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제 혈관 같은 경우는 멈추기만 하면 보통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혈관성 파행이 의심되면 저는 꼭 양말 환자분 벗어보시라고 한 다음에 네. 발에 있는 동맥을 좀 촉지를 해봐요. 그게 이제 떨어져 있는 분들은 그럴 확률이 더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내리막길 말씀드렸는데 오르막길을 조금 더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감별 포인트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정맥, 하지정맥류 많이 얘기하잖아요. 피가 이제 동맥에 의해서 다리로 내려가셨는데 돌아오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제 정맥에서 이제 고이면서 그런 증상, 저림이라든지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저것도 감별을 해야 될 수가 있고 초음파라든지 여러 가지 검사들을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당뇨 혹은 다른 신경계 질환들 때문에 말초신경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끝에 있는 쪽이 말초신경이라고 하는데 그런 질환들이 있고 특히 당뇨병성이나 이런 것들은 보통 근데 끝에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네. 많고 척추에서 오는 경우는 약간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가 많지만 반드시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전문가랑 상담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뇌척수 질환, 우리의 신경이라는 건 이제 뇌부터 목을 통해 쭉 내려가지 않습니까? 뇌 자체에 질환이 있다든지 여러 파킨슨병, 이제 걸어 다니기 힘드신 경우에 이제 척추 문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파킨슨병이라든지 혹은 이제 제가 사례로 소개드리는 경우가 다리가 너무 저려서 오셨고 다른 쪽은 증상이 없었는데 제가 진찰을 하다 보니까 이것은 뇌나 경추, 척수에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검사를 해봤더니 척수에 종양이 나온 경우가 있었어요. 오. 그래서 이제 바로 수술적 처치를 위해 이제 대학병원으로 이제 의뢰를 드린 적도 있었고요. 네. 그 외에 이제 목에서 신경 손상이 있어서 다리까지 증상이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언제나 환자분들 오시면 증상 자세히 듣고 진찰도 자세히 해봐야 되고 또 검사를 이제 한 가지만 하면 안 되고 다방면으로 검사를 해보는 맞아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또 걷기 힘든 파행 증상이 있다고 해서 협착증이다라고는 말할 수 없는 점 꼭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또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좀 병이 진행이 되는지 허리 통증이 있는지는 정확한 진단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고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허리에서 시작돼서 엉덩이도 다리 쪽까지 통증이 이어지는 여러 가지 질환들 살펴보고 있고요. 어떻게 다스리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허리 통증 때문에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신 분들, 또 궁금한 점 있는 분들은요, 상담 전화 주셔서 최고 원장님과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전화 상담 참여해주고 계신데요. 접수 상황 잠시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50대 여성분이십니다. 주부라고 하셨고 빙판길에서 미끄러지면서 허리를 삐끗했다고 합니다. 일주일 정도 됐는데 계속 허리가 뻐근하고 아프다라고 하셨어요. 파스 정도 붙이셨고 아직 병원에서 적극적으로 좀 치료를 받진 않으신 것 같은데요. 네. 가보셔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일주일 정도, 2, 3일 정도 지났는데도 계속 아프시면 한번 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넘어진 양상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제 정말 왜 미끄러질 뻔하다가 이렇게 딱 멈추신 경우에는 이제 염좌나 이렇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만약 평소 디스크가 있었다든지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렇게 삐끗만 해도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으세요. 맞아요. 네. 그럴 수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넘어지시면서 모서리 같은 데 부딪히셨다든지 혹은 엉덩방을 찌우셨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다면 골절이나 혹은 이제
이제 척추에는 여러 횡돌기나 극돌기 같은 작은 돌기 들고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모서리 같은 데 찍히면 그 부분만 이제 부러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쪽만 아프다든지 눌러서 굉장히 아프시면 병원에 오셔서 이제 엑스레이 촬영해 보고요. 진찰해 봐서 여러 가지 CT나 MRI까지 찍어 봐야 되는 경우도 있으세요. 지금 일주일이 넘었는데 계속 편찮으시다고 하는 걸 보니까 병원에 꼭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치료 시기 놓치지 마시고 빨리 가셔서 적극적으로 치료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또 시청자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40대 남성분 직장인이라고 하셨고 평소 허리가 묵직하고 뻐근한 느낌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찌릿한 증상도 나타났는데 아직 치료를 시작하시진 않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아무래도 40대 직장인분들, 젊으시잖아요. 사무직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맞아요. 네. 오래 앉아 계시고 이렇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고 평소 허리가 묵직하고 뻐근하다는 건 대부분 그 퇴행성 디스크 증상입니다. 퇴행성 초기의 퇴행성 디스크 증상이고 그런 것들이 심해지다가 이제 아까 본인도 이제 약간 찌릿한 느낌이 드신다고 하니까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되신 거죠. 또 오래 앉아 계시고 이러면 더더욱 증상이 심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병원 내원하셔서 이제 꼭 정밀 검사까지는 아니어도 엑스레이 정도 촬영하고 상담하고요. 이제 바른 자세 교육 받으시고 증상에 따른 이제 치료라든지 만약에 근데 진찰해 봤더니 좀 심한 경우에는 검사까지 가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증상에서 바로 저희는 MRI를 찍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세 교정, 가벼운 치료 먼저 상담 받아보시면 좋겠고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상담 잘 해드렸고요. 이 내용 참고하셔서 치료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또 시청자 사연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화로 남겨주셨고 60대 남성분이시고 자영업하고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요즘 들어 허리가 자꾸 뻐근하고 오래 서 있거나 걸으면 다리가 저리고 힘이 빠진다라고 하셨어요. 왜 그런지 궁금하고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 네, 남겨주셨습니다. 이제 허리가 자주 뻐근하다면 이제 디스크 퇴행성 변화 진행 거 마찬가지로 그다음에 이제 좀 말씀드린 것처럼 오래 서 있거나 걸으면 이제 다리가 저리고 힘 빠진다. 맞아요. 저는 저 멘트가 제일 신경이 쓰여요. 그래서 힘까지 빠지고 걷다 보면 이렇게 약간 주저앉는다든지 덜컹거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환자분은 MRI 찍어 보셔야 됩니다. 단순히 엑스레이로 다 진단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요 증상인 경우에는 MRI 꼭 찍어 보시고요. 그에 따라 치료를 받으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MRI 소견이 심하거나 저희들이 진찰해 봤을 때 힘 빠짐이 심하다면 조금 조기에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뭐 자세한 걷는 거리라든지 이런 건 제가 알 수 없지만 힘 빠진다는 멘트가 굉장히 신경 쓰이기 때문에 네. 꼭 검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좋지 않은 사인인 거는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네. 반드시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검사해보라고 하셨으니까요. 이 내용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시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전화로 다양한 증상과 궁금증 물어봐 주고 계십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고민과 궁금증 해결하실 수가 있고요. 전화상이다 보니까 저희가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점,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셔서 전문의 정확한 진단 후에 치료를 시작하시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협착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었는데요. 이 협착증이 사실 서서히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병원에 가셔서 초기에 치료받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라고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사실 증상이 없는데 다른 건강검진 같은 건 자주 하시지만 척추가 딱히 증상이 없는데 2년에 한 번씩 뭐 MRI 찍어보신다든지 이런 분들은 많지가 않으시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 네. 아프고 나면 이제 오시는 경우가 많기 그쵸.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려요. 이거는 하루 이틀 된 게 아닙니다. 10년 이상 이렇게 진행되면서 조금씩 심해졌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어떤 단계에서 어느 정도 증상이 일어나는지 제가 MRI 소견으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이제 협착증 같은 경우 점점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인 경우에는 이제 조금씩 이제 신경이 좁아지기 시작하고 이 사진 같은 경우는 디스크 돌출 같은 경우는 심하지가 않은데
V자 모양 기억해 주십시오. V자 모양 황색인대가 조금 두꺼워졌습니다. 특히 네네. 오른쪽보다 왼쪽이 조금 더 두꺼워져 있고요. 뒤에 관절도 이제 조금씩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삼면에서 누른다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환자분들한테. 그래서 삼면에서 눌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근육들이나 이런 거는 괜찮아서 초기라고 생각해서 이제 황색인대와 후관절 비유가 이제 시작이 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진행이 되면 아까보다 조금 더 가운데 있는 신경이 좁아지신 소견을 보실 거예요. 물론 이제 개인에 따라서 척추관 크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좁아졌고 후관절 비유가 조금 더 진행이 됐고요. 이 정도부터는 이제 증상에 따라서 반드시 이런 소견이 있다고 수술을 하는 건 아니지만 증상 이제 중등도 이상으로 진행이 됐는데 증상이 너무 심하시고 여러 가지 주사 치료라든지 약물 치료에 반응이 없으시다면 이 시기부터는 수술도 고려를 합니다. 반드시 하는 건 아니지만요. 네. 그리고 이제 심하신 분들 이제 완전히 됐어요. 이제 앞쪽에서 디스크도 나오고 뒤쪽 후관절도 훨씬 커졌고 황색인대도 두꺼워져서 거의 하얀색이 보이지 않고요. 여기 있는 하얀색은 이제 안에 있는 지방이거든요. 안에 있는 신경은 사실 거의 보이지가 않으세요. 이쯤 되면 보통 500m도 걷기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심각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소견을 가지시고도 제가 저번 주에 오신 분 중에 한 분은 이런 소견이 척추에 3군데나 있으셨어요. 그래서 타 병원에서도 이제 막 수술 권유도 받고 아니다 이건 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그분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2km 정도는 걸으신다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경우에도 제가 이제 2km 정도 걷고 약물 치료에 어느 정도 반응이 있으면 조금 지켜보자. 하지만 진찰을 통해서 이제 마비나 이제 대소변 장애 이런 게 없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게 권장을 드렸지만 반드시 이렇게 소견이 심하다고 수술을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증상이 더 네.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심해지면 이제 협착증과 함께 전방 전이증 어떤 이유든 간에 이제 척추뼈가 앞뒤로 이제 계단처럼 움직이는 걸 전방 전이증이라고 하는데요. 척추가 계단처럼 움직이니까 신경도 계단을 따라서 이렇게 꺾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협착도 동반되어 있고 뼈가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인대가 커지는 것도 문제인데 뼈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더더욱이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고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저희가 수술할 때 뒤쪽 뼈만 열어주는 걸 감압술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나사못을 넣는 척추 유압술까지도 고려를 해봐야 되고 이 정도면 이제 증상이 굉장히 오래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단순한 약물 치료로는 끝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요 지점까지 오시면 후유증이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치료 그래서 후에도. 네, 수술을 하더라도 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 진행되시기 전에 미리미리 관리하시고 진단받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방치하면 안 되는 협착증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봤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단계별 치료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중기, 말기에 따라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치료 방법이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이제 제가 보통 척추 치료 5단계라고 말씀을 드려요. 1번은 이제 휴식과 이제 척추 위생 그리고 이제 가벼운 약물 치료를 해보고요. 네. 그렇게 하고 약물 증량하거나 이런 데도 반응이 없다면 이제 주사 치료까지 갑니다. 이제 주사 치료도 이제 그 부위에 따라 어느 쪽이 협착인지에 따라서 이제 유리한 쪽으로 저희가 치료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걸로도 호전이 없다면 이제 신경 성형수 시술 쪽으로 갑니다. 혹은 풍선 확장술처럼 약간 안에 들어가서 풍선으로 좁아져 있는 걸 살짝 늘려서 약물을 주입해 준다든지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도 이제 안 되는 경우에 이제 수술이나 수술을 하게 되는데 최근에는 이제 대부분 이제 내시경이나 현미경, 내시경이 아주 발전했기 때문에 감압술로 진행하지만 전방전이증처럼 이렇게 뼈가 어긋났다든지 혹은 이제 많이 이제 주저앉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유압술이나 고정술까지도 해야 될 수가 있고 당연하지만 이제 협착 단계가 높으실수록 왼쪽보다는 이제 오른쪽에 치료를 해야 나아지시는 분들이 많겠습니다. 네. 자, 그래도 이제 일단 초기라면 우리 보존적 치료 중에서도 뭐 운동, 약으로도 좀 어느 정도 개선이 가능한 단계가 아닐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이제 초기에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프셔서 못 걸으시니까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어르신들이 못 걸으시면 점점 근육이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통증, 걸으실 때 걸어 다닐 때 이제 엉덩이나 다리 쪽 통증이 있는 걸 줄여서 이제 바르게 걷게 해드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 근감소증을 예방하는 게 1차적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먼저 이제 먹는 약 처방을 보통 합니다.
이제 아까 협착에서 증상이 생기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혈액 순환이 잘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초기에는 그런 혈액 순환을 개선하는 약물을 드립니다. 말기에는 잘 안 들어요. 하지만 네. 이제 초기에는 증상 호전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통증 자체를 줄이는 진통제와 소염제 이런 계통의 약물을 쓰기도 하고, 다리까지 증상이 있어서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신경통 약물, 이제 리리카, 프리가발린 성분 등의 신경통 약물을 쓰기도 합니다. 그와 함께 이제 주사 치료도 보통 병행을 하는데요. 이제 초기에 이제 인대 강화 주사, 후관절 강화 이런 이제 프롤로 주사들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후지 내측지 차단술, 관절이 커진다고 했잖아요. 그로 인해서 주변에 후지 내측지 자극이 되면서 허리 통증 유발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런 차단술을 하기도 하고, 네. 경막 외 차단술, 이제 결국은 신경과 신경 눌리고 있는 그 사이에다가 약물을 줘야 되거든요. 안에다 드리면 마취가 돼 버려요. 그래서 그 사이에 약물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부위에 따라서 이제 어느 쪽으로 뒤쪽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습니다. 이런 네.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증상을 경감시켜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경막외 차단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경로, 어느 방향에서 어디로 들어가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우리 꼬리뼈에 좀 구멍이 있어서 그쪽으로 네.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것도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마 많이들 치료를 받아보셨을 거예요. 제 이제 협착증 때문에 증상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꼬리뼈 주사를 해서 이제 뒤쪽, 꼬리뼈 위쪽에 보면 이제 저희가 주사 바늘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통해서 바늘을 삽입을 하고요. 안쪽으로 이제 조영제, 약물이 잘 투영되나 조영제를 해서 위에까지 약물이 쭉 퍼지고, 이렇게 하면 약물을 쭉 넣어줍니다. 이 주사는 이제 협착증이 전체적으로 있으신 분들, 전반적으로 약물이 올라가도록 하는 그런 주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적응증은 보통 척추관 협착증이 여러 군데 있으신 분들, 네. 이런 분들한테 적합한 주사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두 번째 소개하는 이제 추간공 접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데는 크게, 아래쪽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제 요 부근이 이제 가장 협착이 심한 경우에 이렇게 드리고, 신경이라는 것이 이제 가운데 신경 줄기와 이렇게 신경 가지가 여기 나와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네. 그쪽을 중점적으로 투약을 하고 하는 방법인데, 만약에 꼬리뼈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쭉 올라오니까 약물이 분산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건 이쪽에 집중해서 들어가기도 하고, 네. 안쪽으로 이제 하는 방식도 있어서 이런 방식이 제가 제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협착증이 있을 때 우리가 치료해 볼 수 있는 단계별 치료법 살펴봤습니다. 무조건 이제 가서 수술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일단 병원에 가서 전문의의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고 적극적으로 치료 방법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사 치료로도 반응을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또 해볼 수 있는 치료법이 있죠. 네, 이제 주사 치료까지도 뭐 주사를 뭐 계속 맞고 사실 수는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이제 한 3에서 많으면 4회 정도, 이 정도를 했는데도 전혀 호전이 없다면 이제 시술이나 수술 쪽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수술 무서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고 하니까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시술적 처치를 하기도 합니다. 풍선 확장술이라고 해서요. 이제 아까 꼬리뼈 쪽으로 카테터를 이렇게 올립니다. 그래서 카테터를 안쪽으로 올려서 안쪽에서 이제 풍선이 있어요. 그걸 이제 식염수 이렇게 부풀려서 이렇게 부풀리면 그 좁아진 부분이 일시적으로 늘어났다가, 그럼 이제 늘어나니까 이제 그 주변에 약물을 더 투약하기가 쉬워질 거고, 주사 치료보다 약물을 더 이제 핵심 부위에다가 많이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해드릴 수가 있고, 풍선을 통해 일시적인 확장을 이제 꾀할 수 있기 때문에 증상 호전에 좀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주사 치료 그리고 시술적인 처치까지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관 다를 수 있고요. 어떤 치료든 치료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굿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보고 계시고요. 지금 상담 전화가 벌써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바로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시죠? 이거 테레비 끄도 말이 되래요? 헷갈리네. 테레비는 끌까요? 네, 지금 보고 계시다면 TV 볼륨을 줄여주시고요. 저희 통화만 줄이면 하시면 되지. 됩니다. 네네. 네, 잘 들리시죠? 네, 원장님 딴 게 아니고요. 저는 네. 제일 처음에 5번 그게 협착이 있어가지고 5년 전에 그게 다리 그게 아주 너무 아파가지고 걷지도 못해서 어쩌는 그건 나섰어요. 네. 됐는데 그 다음에 한 3, 4년 되니까 자연히
좀 구부리고 다니게 되더라고요, 편해서. 그러다 보니까 벼랑간에 배가 땡겨서 엉치를 요만큼 들지 못하고 소변도 기저귀를 넣고 그 정도가 됐는데 병원을 갔더니 내과를 배가 아프니 갔더니 다 지금 그 척추가 나빴다는 얘기를 해도 내과적인 것만 6, 7군데 갔거든요. 네. 세브란스 강남까지 갔었는데 배가 아무 이상 없어 다 그래요. 근데 점점 배가 땡겨가지고 움직이지 못했는데 어떻게 알고 보니까 병원에 이제 척추과가 있어 갔어요. 네. 갔더니 부러졌대요. 아, 1번이. 네네. 그래서 시멘 수술했어요. 시멘트를 넣으셨군요, 어머니. 네네네. 그래서 그게 시멘 넣었으니까 병원에서 입원 하나 5일 하고 있었는데 배가 아픈 거는 계속 별 차이가 없고 처음에는 맞기 때문에 한 이틀은 다 낫은 줄 알았는데 네. 점점 배가 똑같은 상태고 집에 와서 지금 딱 8일 됐는데 어저께도 갔다 왔는데 네, 제가 근데- 궁금한 거 몇 개 여쭤볼게요, 어머니. 네네. 1번, 첫 번째 시술을 받고 허리 통증은 좋아지셨어요? 아니요. 똑같으시고. 그거는 똑같은 게 아니라 네. 마취 때문에 몰랐죠. 나도 옆- 안 아팠지. 옆구리 아픈 거, 그러니까 배 아픈 거 있잖아요. 네. 그건 더 나빠지진 않았어요, 그게? 시술 받으시고. 조금 걸어 다닐 수 있어요. 그때 걷지도 못했는데. 네, 좋아진 거죠. 네, 제가 궁금한 걸 그러니까 궁금해하시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요추 1번 척추가 이제 제일 잘 다치는 곳 중에 하나고 시술을 받으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저도 이제 이번 주에 시술을 몇 개 했는데 이걸 할 때 제가 설명드리는 게 있어요. 하고 나서 옆구리 통증, 배 통증이 골절 때문에 동반될 수가 있고요. 아. 그게 그 통증이 일반적으로 허리보다 조금 더 오래 갑니다. 시술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이제 더 심해졌냐 여쭤본 것은 그래요? 골절이 혹시 악화되었다든지 시술에 뭐 염증이 생긴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더 심해지시진 네, 어디 갔다 않았으니까. 왔어요, 병원에도. 근데 그리고 잘 이제 붙었대요. 어느 네. 정도 거동은 하실 수 있다 그러셨잖아요. 거동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조금 그 시술 받은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어저께 실 뽑았으니까 일주일 8일 됐나 봐요. 어머니. 아니 일주일 됐어요. 네. 환자분은 조금 더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네. 만에 다 판단할 수는 없고요. 네, 한두 달 정도 기다리시면서 아. 이제 천천히 좋아지시는 걸 보시고 네. 시간이 좀 걸립니다. 선생님, 1번이 그럼 배가 아플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언제든 이제 약간 척추 골절로 인해서 이제 옆구리나 배까지 옆구리가 더 아프고 띠 아프면 두른 배가- 것처럼 아프시다고 말씀을 드려요. 네. 그래서 많이 그냥 뭐라 그러냐면 그냥 통증이 중에서도 쑤시는 게 아니라 빡빡해가지고 그냥 움직이지 못해 아픈 거, 땡기는 거. 네. 네. 그렇게 해서 조금 경과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일단 조금 더 기다리셔야 이 통증들이 사라진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 한번 보시고요. 다음 또 전화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시죠? 65세요. 65세시고 지금 어떤 증상 때문에 불편하신지 최고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 증상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어떻게 편찮으신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10년 전에 여기 왼쪽에 4번, 5번 왼쪽으로 약물도 넣고 하면서 제가 오랫동안 고생을 했던 거를 협착증이라 그래가지고 그 시술을 받았고요. 네, 이제 지금 그거 한 지가 이제 10년 넘었는데 다시 또 오른쪽에 힙 있는 쪽하고 여기 허리 쪽하고 힙 있는 쪽하고 요 앞쪽으로 들어간 쪽이 굉장히 불편해서 네, 뭐 걸을 때나 자고 일어났을 때는 좀 이렇게 거뜬하게 일어나야 되는데 항상 그 오른쪽으로 요새 많이 불편해가지고 힘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힙 있는 쪽도 많이 시끈거린다 그래야 되나 어떻게 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또 MRI 같은 걸 찍어봐야 되는 건지 어쩐지 해가지고 궁금해서요. 네. 1번 제일 궁금해하시는 거 말씀드리면 찍어보셔야 됩니다. 과거 10년이나 지났고 10년 전에도 이제 협착증이 있어서 치료를 받으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게 이제 더 진행이 됐을 확률이 제일 높으세요. 다만 양반다리 같은 건 잘 되십니까? 집에서 양반다리 하고 앉는 거는? 네, 양반다리는 되는데 바로 펴요 제가 그거를 네, 그래서 이제 오래 못해요. 그리고 또 이제 쥐가 잘 내리고 하기 때문에 네.
또 쥐도 잘 내리고 여기 이제 종아리도 예전 같지 않고 그러면서 여기 힙이 아프면서 요 종아리 쪽이 많이 안 좋아가지고 요새 뭐 파스 같은 거를 제가 좀 많이 바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증상은 협착증 증상이 가장 의심이 되고요. 또 이제 10년 전에도 치료를 받으셨기 때문에 저는 그게 더 진행되었다고 생각하고 4번, 5번이 가장 흔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오른쪽에 악화가 됐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네. 이제 각 양반다리 여쭤본 건 이제 가끔 고관절 질환이 동반돼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가셔서 이제 허리 MRI 찍으시면서 고관절 진찰도 같이 한번 보시고요. 이제 종합적으로 검사 꼭 해보고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으실 때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 많이 주고 계세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직접 전화 연결이다 보니까 직접 만나 뵙고 진단을 드리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전화 연결을 통해서 저희가 진단을 내려드리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여러분의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굿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시청하고 계십니다. 알쏭달쏭 건강 상식 고민하지 마세요. 건강 매거진 굿닥터가 1대1로 상담해 드립니다. 02-6677-0012번으로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만 굿닥터와 상담을 도와드리니까요. 02-6677-00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유튜브에서 실시간 방송 시청과 다시 보기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의 환경을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알짜 건강정보 본방송도, 아쉽게 놓친 다시 보기 방송도 이제 유튜브에서 즐겨보세요. 유튜브 검색창 건강의 환경입니다. 네, 다양한 의료 정보와 함께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 상담도 가능한 시간입니다. 건강 매거진은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유튜브에서 건강엔 환경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걷기 힘든 통증을 해결하는 단계별 치료법 저희가 좀 알아보고 있고요. 여러 가지 뭐 주사 치료 또 이런 여러 가지 물리 치료, 시소적인 치료 알아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지 않을 때 이제 수술이라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네. 네. 뭐 비수술적 치료로 전부 다 해결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만 그게 이제 안 되니까 이제 저희가 수술을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요럴 때 이제 수술적 처치를 고려해 보시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MRI 소견이 어느 정도 이제 있는 경우, 심한 경우를 네. 하고 그런 분들이 이제 비수술적 치료를 하시는데 효과가 없는 경우. 이제 뭐 한 번 해보고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한 번 최소한 2, 3개월 하셨는데도 효과가 없는 경우 이런 데는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조금만 걸어도 이제 통증이 심해지는 파행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경우. 나는 저번 달까지는 1km를 걸을 수가 있었는데 이제 이번 달에는 막 이제 점점 심해져서 250m, 100m도 못 걷는 경우. 세 번째, 이제 대소변장에는 하반신 마비 근력 저하까지 오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방문한 날에 제가 내일이나 당일에 수술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히 비수술적 치료를 우선시하지만 이제 증상에 따라 처음부터 이제 수술을 권장드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예전에는 허리 수술하면은 뭐 무조건 이제 못을 박는 뭐 대수술이었는데 요즘에는 수술이라고 해도 그렇게 크게 막 절개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척추 허리 수술할 때는 거의 전신 마취는 거의 안 하고요. 아. 이제 대부분 이제 부위 마취로 하는 경우가 많고 환자분 네. 깨어 계신 채 대화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절개도 이제 현미경 수술하는 경우에는 한 2.5에서 3cm 정도밖에 절개가 안 들어가고 내시경 하는 경우는 1cm 미만이거든요. 이제 현미경 수술 같은 경우는 이제 절개를 살짝 넣어서 안쪽에 이제 내시경 보고 현미경으로 이제 확대를 해서 이제 안쪽에 수술을 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내시경 감압술 같은 경우는 이제 저거를 현미경으로 보지 않고 안에다 내시경을 넣어서 안쪽에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 30배 이상 확대된 걸 모니터로 보면서 이제 수술을 진행하게 되고 이제 안쪽에 구경이 작기 때문에 근육 손상도 작고 대신에 이제 수술을 기구의 발전으로 안쪽에 충분히 수술을 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회복이 빠른 게 굉장히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좀 많이 시행이 되고 있는 수술적인 방법도 소개해 주셨는데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고요. 어떤 치료든 치료를 받기 전에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법을 잘 선택하셔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들 만나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사례부터 좀 소개해 주실까요, 원장님? 네, 네. 이분은 이제 60대 여성분이시고요. 이제 한 중기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중기니까 이제 당장 수술을 본인도 막 처음부터 원하시진 않고 저희도 이제 치료를 먼저 받아보자 말씀을 하는데 타 병원도 그렇고 제가 치료해도 6개월 이상 했는데 표전이 그렇게 막 썩 낫지가 않는 거예요. 이제 처음에 아프신 게 100이면 막 80, 90 요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이럴 때는 이제 수술적 처치를 고려해 보자 하셔서 이제 내시경으로 이제 0.8cm밖에 안 되고요. 근육 같은 이제 근육이거든요. 보시면 수술 전과 수술 후입니다. 안쪽은 다 넓어져 있고 네. 근육 손상이 굉장히 적죠. 요 부분만 이렇게 돼 있고 이런 데까지는 없고 그다음에 상처가 작기 때문에 이제 회복도 굉장히 빠르고 보통 이틀 정말 빠른 분들은 하루 만에 이제 퇴원하시고도 합니다. 그래서 내시경 감압술 시행하고 이제 퇴원하신 사례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실제 상처 보여드리면 이제 내시경도 종류가 있는데 이제 한 방향 단일공 내시경, 양방향 내시경 이렇게 있습니다. 요건 단일공 내시경 상처입니다. 한 7mm, 정말 작을 땐 6mm도 되고요. 커도 1cm 정도 됩니다. 네. 요게 이제 양방향 내시경 2개 있는 상처고 요게 이제 일반적인 현미경으로 이제 절개할 때 사는 한 3cm 정도 됩니다. 보시면 굉장히 작은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하고 이렇다 보니까 근육 손상도 적고 상처도 이제 작기 때문에 가끔 농담삼아 어딘지 모르겠다 이러시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네. 그렇지는 않지만 굉장히 작아서 신경 쓰지 않으실 정도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좋아집니다. 맞아요. 예전에 유압술했던 그런 모습과 비교하면 훨씬 더 진짜 환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덜한 방법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빠르게 다음 사례 하나 더 볼게요. 네, 다음 사례분은 이제 남자 50세 분이고요. 이제 앰뷸런스에 실려 오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무언가 있다 해서 네. 아직 진찰도 못할 정도로 아프셔서 이제 바로 진통제 맞고 MRI 찍어봤더니 보시면 이제 4번과 5번인데 여기서 디스크가 이렇게 버섯처럼 이렇게 튀어나온 거 많이 보이세요? 튀어나왔어요. 이 정도가 네. 보통인데 이렇게 튀어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물류 일을 하시는데 짐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갑자기 정말 으악하고 쓰러지셔서 네. 이제 오셨고 다리에 힘까지 빠지고 다리를 움직일 수가 없어서 이제 실려 오셨고 이제 심한 디스크가 진단이 되는데 디스크가 너무 심한 경우에 보시면 하얀색 신경관이 거의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디스크 자체로도 이미 심한 협착증이 생기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사실 뒤쪽 후궁 쪽으로 이쪽 뒤쪽으로 접근해서 이제 뒤에 있는 뼈를 제거를 하고 디스크를 제거를 해야 이제 안전한 보통 일반적인 방식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 사진 보시면 하얀색이 아예 안 보이시죠? 이제 이게 그러네요. 전부 다 디스크가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처음에는 이제 뒤쪽으로 수술을 이제 권장을 드렸는데 이제 환자분이 워낙 거부감도 심하시고 최대한 최소 침습 수술을 원하셔서 그렇다면 제가 이제 측면으로 들어가서 여기 있는 터진 디스크만 제거를 해보겠습니다. 해서 이제 7mm 정도 절개를 넣고요. 이 수술은 부분 마취로 했습니다. 부분 마취로 이제 엎드리셔서 하고 이제 안쪽에 이제 내시경, 이게 이제 내시경이 들어가는 관이고요. 안쪽에 이 동그란 게 이제 저희가 뼈를 갈아내는 드릴입니다. 드릴로 네. 이렇게 하고.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했다가 안을 넓혀서 좀 더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관을 넣고 안쪽에 이제 요 핀셋, 포셉으로 이렇게 잡아내고 하는 소견을 보이실 수가 있고 요거는 이제 해서 하면 요건 이제 접근할 때까지 떼내는 디스크고 이게 다 터진 조각이에요. 또 요 분은 뭐 재밌게 말씀드리면 이 뽑아낼 때 정말 그 뽕 하는 소리가 날 정도로 워낙 그
크기가 네. 컸기 때문에 하시고 환자분이 빼실 때 부분 마취니까 이제 좀 아파하셨는데 하자마자 오 허리가 시원해졌다 이런 얘기를 하실 정도로 네. 요걸 빼냈고요. 그래서 이제 워낙 궁금해하셔서 수술 전후 MRI 이제 수술 전에 이렇게 있던 거를 수술 끝나자마자 부분 마취니까 잘 움직이시는데 문제 없거든요. 바로 내려가셔서 검사했더니 앞에 쪽이나 뒤에 뼈 안 건드리고 딱 이렇게 디스크만 제거된 모습 네. 보이고, 다만 이제 이 수술을 하면 디스크만 제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재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2달 정도는 좀 그러니까 이제 일을 좀 너무 무거운 물건이나 맞아요. 이런 걸 자중하시라고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예후가 좋았던 50세 남성분의 치료 사례 만나보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사례는 70대 여성분이시네요. 네, 이제 70대 여성분이고요. 이제 70대라고 썼지만 사실 79.9세 정도 돼 거의 80세 직전이셨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네. 타병원에서도 이제 막 수술을 권장을 받으셨는데 감압술만 하면 안 되나요? 문의를 주셨어요. 네. 하지만 이제 이런 경우 척추 전방전이증 동반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감압술하는 경우에 재발률도 높고 재발해서 재수술하면 80세 다 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곤란하기 너무 때문에 힘들죠. 척추 마취로 하고 최대한 빠르게 수술을 하십시다 이렇게 조언을 드렸고, 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려서 이제 유압술을 했고요. 엑스레이 소견상 보면 이렇게 계단처럼 어긋난 척추 전방전이증 2단계 정도 됩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비교적 괜찮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만 이제 빨리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이제 나사모 삽입과 안에 있는 디스크를 제거하고 보형물, 케이지라고 하는 보형물을 2개 넣고 이렇게 해서 보시면 이제 계단이 이렇게 거의 없죠. 이렇게 그러네요. 바로 잡아놨고, 이제 저 나사못과 저걸 넣는 건 이제 저희가 계단처럼 변성이 돼 있었는데 그걸 원래대로 돌려놓으면 다시 원래대로 계단처럼 돌아가려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걸 막기 위해서 그렇게 수술을 했고, 수술 전과 수술 후 보시면 가운데 신경 넓어져 있고 뒤쪽에 이제 누르고 있던 이 후 관절 뼈를 전부 제거를 했고 안에 이렇게 보형물이 들어가 있는 소견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후가 좋았던 70세 여성분의 치료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이런 허리 통증은요, 치료했다고 이제 끝은 아닌 것 같아요. 관리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맞습니다. 예. 이제 척추는 이제 신경도 있고 완전히 이제 인공관절이나 이런 게 아직 갈아 끼울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네. 그럴 수가 있고, 또 한 군데를 치료하셨다 그래도 그 인접한 부위가 나빠질 수도 있고요. 치료한 부위가 재발되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언제나 예방과 관리, 다시 안 생기기 위해 이렇게 중요하고, 맞아요. 제일 중요한 걸 1번에 넣습니다. 바른 자세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실은 뭐 저희가 노화를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 나쁜 자세를 하면 더 가속 노화가 되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노화를 늦추는 이제 저속 노화. 그로 인해서 제일 중요한 건 바른 자세가 1번이고요. 그와 함께 이제 적절한 운동 중요합니다. 네. 무리한 운동 좋지 않고요. 네. 2번째 이제 체중도 너무 많이 나가면 허리에는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체중을 조절을 좀 하셔야 됩니다. 3번째, 아까 사연 주셨지만 그런 골절이 일어나는 경우, 여성분들 경우, 남성도 물론 연세 드시면 있을 수가 있지만 60대 이상 여성분들은 골다공증 검사를 꼭 해보시고 치료를 하시고 칼슘이나 비타민 D 혹은 그런 게 풍부한 음식들을 자주 섭취를 해주셔야 뼈 골절이나 이런 것들을 막을 수가 있고 척추 변형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통해서 근육이 감소하는 걸 관리를 하셔야, 근육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해주셔야 허리 통증이나 허리 구부러짐, 협착증의 진행을 막을 수가 있으세요. 네. 이제 근육이 감소한다고 계속 보조기 차고 다니시면 계속 아프고 더 근육 빠지고 악순환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걸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운동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최고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허리 통증을 다스리는 다양한 치료법 살펴봤고요. 이 치료를 앞둔 환자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주의사항으로는 이제 결국은 자세와 생활습관 교정 그리고 운동을 통한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요. 그다음에 겁내지 마시고 병원을 일단 오셔요. 오셔서 저희 의사들이 잡아먹지 않습니다. 어디 아프신지 상담하시고 네. 조언을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시기를 놓치면 조금 골치 아파져요. 사실은 후유증이 남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담과 진단을 받으시고 수술하시는 분 5%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술하기
수술하게 될 정도까지 심하기 전에 꼭 오셔서 상담 받으시고 네. 저희도 대부분 비수술적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하더라도 비수술적 치료를 우선으로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꼭 수술을 하셔야 된다면 내시경 수술 혹은 시술 이런 최소 침습으로 먼저 고려를 하기 때문에 두려워 말고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다양한 허리 통증 치료법 살펴봤습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최고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 매거진 위드 굿닥터 함께 하셨고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남은 주말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